안녕하세요. 오늘은 22차 경제금융용어 10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보호 서비스 에스크로, 그다음 매몰 비용, 매입 외환 환가료,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머니마켓 펀드, MMF, 자, 명목 GDP 목표제, 명목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 자, 명목 금리, 실질 금리, 명목 소득, 실질 소득, 자, 모기지 대출까지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크로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사이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시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 역할을 해서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에스크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할 때 이제 소비자가 물품 구매한 후에 대금을 이제 제3자한테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 판매자는 이 3자한테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합니다. 구매자는 이제 물품 확인하고 제3자에게 물품의 도착 및 구매 여부를 알리고, 제3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중개하는 제3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 구매자의 인터넷 사기 피해나 판매자의 채권 추심 비용 등 전자상거래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스크로. 그리고 매몰 비용, 이미 지급되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이 비용이지만, 매몰 비용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급된 이제 매몰 비용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과 관련된 기회 비용은 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는 선택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되 이미 지출된 매몰 비용은 무시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매몰 비용이 집착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서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키우는 경우를 이 매몰 비용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건 조금 무서운 부분이네요. 일단 이미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아까워서 경제성이 없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그런 시간이나 노력 자체가 좀 아까워서 뭔가 이런 부분을 계속 잘못된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매몰 비용 오류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꼭 이게 금융뿐만이 아니라 실질 사회에서도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매입 외환 환가료. 매입 외환은 외국환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외국 통화로 이제 표시된 수출한 어음,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자음, 외화 수표, 약속어음 등의 자산을 이제 매입 외환이나 환가료라고 합니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한 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지만, 외화자금은 추심 후 당방 계정에 입금됨으로써 자금화되므로 동기간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환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한 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부터 외화자금을 상환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 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이제 환가료라고 합니다. 자,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외화자금으로 수취하는 거래인데, 만약 원화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등이 이제 적용이 되지만, 이 환율에 이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가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있네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건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기업의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조나 판매 활동에 의해 창출된 영업 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다시 생산성 효율성과 관리 효율성으로 분리해서 이에 변동 요인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정상적인 경우 높을수록 좋으나 어떠한 표준치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평균치 또는 그 기업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그런 손익에서 매출을 나누고 그걸 곱하기 100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총 손익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 영업 손익은 이제 매출 총 손익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손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뭐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는데, 머니마켓 펀드, 그대로네요. 이거를 약자로 MMF라고 하는데,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 자금을 금리 위험과 신용 위험이 적은 국공채, 등에 운용하고 동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종으로서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이 MMF라고 합니다. MMF로 들어온 자금은 주로 이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국채, 동아안정증권 등의 채권, 우량, CP, CD 및 예금 등으로 운영해서 만기는 짧아 가중평균 잔존 만기가 75일 이내로 제한이 되는데, 편입자산의 신용등급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2개 등급 이내여야 하고, 주식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나 사무발행 채권은 운용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편입자산의 시장 가격을 매일 기준 가격에 반영하는 시가평가를 하고 있으나, MMF는 편입자산의 만기가 매우 짧은 데다 신용도도 매우 우량하여 장부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입금 및 당일 환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한편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판매는 은행 증권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검색은 단기금융시장, 채권 시가평가, 펀드 등이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자산의 운용은 자산운용사, 판매는 은행, 증권사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2차 명목 GDP 목표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